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슴 이야기를 설명해드리는 저는 수술 천재 세모가슴입니다. 요즘 민소매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슬링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는 그 정도까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슴 볼륨만 생각을 하셨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 이제 찝히는 살, 만지는 살, 부유방인데, 자, 우리 밀크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나 돼지 이런 걸 보시면 젖꼭지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누님하고 샤론 스톤 누나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토탈 리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 영화 보면 그때 가슴이 3개 달린 누나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저는 그 정도가 3개가 아니라 4개 달린 누나도 본 적이 있어요. 가슴이 6개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유방을 보면은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어요. 겨드랑이 앞가슴 쪽이 있어요. 윗가슴 쪽 부유방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이 보이고, 그런데 위쪽 겨드랑이 뒤쪽 날개살 쪽으로 들어가는 부유방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가슴이 퇴화되면서 2개만 남는데, 이렇게 이제 겨드랑이 쪽에서 유두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생리기간에 통증이 생겨요. 생리통, 겨드랑이에 생리통도 생겨요. 그리고 임신하시면 똑같이 커져요, 겨드랑이가. 임신하면 이제 출산 전에 가슴이 커질 때 이렇게 가슴이 많이 모유 수유해야 되니까 커지죠. 근데 거기도 같이 커져요. 이 겨드랑이 쪽에 유선 조직에 모유도 차고, 실제로 짜면 겨드랑이에서 모유도 나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뭐가 만져져 가지고 혹이 생겼어요. 조직 검사를 하는데 가슴 말고 겨드랑이 쪽에서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진단된 경우도 있어요. 부유방이라는 거는 사실은 유방과 똑같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부유방은 원래 유방이 생기는 근본 조직, 원래 있던 밀크라인이 생기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들이 유방에서 2개만 남기고 다 없어져야 되죠. 근데 없어지지 않고 약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방이 꼭 가슴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배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밑가슴, 배 쪽에도 생기고 위에도 생기고, 이 라인 따라서 쭉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 흔적 조직이 흔적으로 남지 않고 실제로 남아가지고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찐 건지 부유방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져봤을 때 그냥 뱃살 찝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프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만져봤을 때 뭔가 안쪽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같다, 그러면 부유방일 가능성이 크고요. 세 번째, 생리 기간에 더 커진다, 너무 아프다,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은 부유방일 가능성이 큰 거죠. 제일 정확한 거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초음파 보시고, 그보다 더 정확한 거는 조직 검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이 찌면은 부유방이 더 커져 보일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부유방 주변에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이 같이 있는 거죠. 살이 찌면은 지방이 늘어나니까 거기도 빵빵하게 커지죠. 그래서 수술할 때도 유선도 제거해줘야 되고 지방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돼요. 2가지 수술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선만 칼로 딱 뜯어내면은 지방이 남아있어서 확 파이는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함몰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유방 수술할 때 지방 흡입도 병행을 해줘야 된다. 부유방이 있으면 유방암의 위험도 커지나요? 그럼요. 부유방 있을 때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있었어요. 실제로 모유수유도 가능하고, 모유수유가 가능하면 유방암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부유방에서 유방암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고, 유방의 유선 조직이 크면은 유방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부유방도 유선 조직이 많은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는 유방암이 생기는 확률도 높아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보러 가야 될까요? 오른쪽 왼쪽 부유방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쪽은 조그만데 이쪽은 너무 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가 이렇게 부풀고 빨갛게 되면서 아프다, 통증이 있고 그렇다,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오셔야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 검진도 하고, 유방암 있으면 조직 검사도 하고, 양성종양이나 이런 것들은 절제 수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유방암 검진을 받으러 오실 때 부유방 검사를 그냥 해드려요, 같이. 정기검진 받으실 때 부유방을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씩 봐주는 게 좋아요. 부유방에도 유방암이나 유방선종,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쉽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외과에 가셔서 유방 초음파를 보실 때 부유방도 같이 봐줄 수 있으니까 유방외과에 가셔서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유방은 운동해도 안 빠지나요? 부유방도 조금 작아질 수 있죠. 부유방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만 조금 줄어들 수 있죠. 근데 부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질, 유선 조직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부유방만 매끈하게 빠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부유방이 맞다 그러시면은 수술로 유선 조직을 제거하셔야지만 매끈한 가슴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유방 수술은 언제 해야 되나요? 뭐 아무 때나 하셔도 되죠. 아무 때나 하셔도 되긴 하는데, 부유방 수술을 내내 안 하다가 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언제인 줄 아세요? 결혼할 때,
공주님 드레스 입어야 되잖아요. 겨드랑이. 부유방 있으면 싫잖아요. 부유방 수술이 가슴 성형 수술보다 훨씬 더 회복 기간이 길어요. 예쁘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 이게 겨드랑이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떼고 나면 겨드랑이가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에요.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으려고 이거를 했는데 겨드랑이가 막 울긋불긋하게 뭐 빨갛게 다 들어있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어요? 최소한 3개월이에요. 3개월. 이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3개월 걸리는데 6개월 전에 하셔야 돼요. 6개월 전에 해야 스튜디오 사진 찍고 스튜디오 예쁜 사진 이렇게 걸어가지고 예시장에 걸어놓고 예시장에 들어갈 때 오프숄더 입고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가슴 성형은 잘 되면 밑선으로 하거나 그러면은 뭐 오프숄더 입고 가서 이렇게 가슴 성형하고 예식장이라 스튜디오 사진 잘 찍을 수 있지만 부유방 수술은 안 그래요. 더 잘 보이고 더 회복이 느리고 더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꼭 결혼식 때문에 부유방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6개월 전에 하셔야 돼요. 이 점 꼭 생각하시고 부유방 수술 계획 잡으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는 보형물 수술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이 수술을 한 15년 이상 하다 보니 요즘에는 부유방 수술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형물 수술은 그냥 넣고 그냥 보형물만 잘 넣고 나오면 되는데 근육만 잘 찾아서 근육 사이, 근육 위아래로 넣어주고 모양만 잘 찾아주면 보형물이 적당히 모양을 만들어주지만 부유방 수술 같은 경우는 유선의 비율, 유선의 배치, 유선의 두께, 지방과 유선의 비율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고 칼이 들어가는 부분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여있는 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부유방 수술의 모양을 잡는 것들이 훨씬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가슴 성형도 어렵지만 부유방 수술도 이 경험이 많이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또 절개 부위가 병원마다 많이 달라요. 부유방 수술할 때도 경험이 충분히 있는 병원을 찾아서 수술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수술 전제 세모가슴이었습니다.